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또 한 건 했는데요. 이번엔 그냥 실수 수준이 아니라 뼛속까지 자리잡은 구태정치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윤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윤석열에게 더 얻어맞았으니 사면은 오케이. 그러나 입시비리 용서는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정치인이라기보다 동네 술자리 잡담 수준인데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까요?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쿠데타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조국 때리기를 한 건데요. 누가 봐도 관종짓인데 주목받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회의원이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말해야 하는데요. 팩트체크도 안 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내뱉는 건 결국 내부 총질일 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문제 삼는 건 곧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공격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태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국힘당 이준석이나 안철수가 할 법한 짓입니다. 윤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호남 정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데요. 호남은 지금도 민주당 기득권과 토호 정치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 개혁 인사들이 제대로 발붙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예로 김의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탈락한 것도 이런 조직 논리가 작용한 건데요.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토호 정치꾼들이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그 구조 속에서 윤준병 같은 인물이 먹는 상황인 거죠. 참신한 정치 신인은 씨가 마르고 국민은 늘 실망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데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전략공천으로 밀어넣어 물갈이를 해야만 지방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의원 같은 구태 정치인들이 계속 국회에 남아 정치 혐오만 키우게 될 텐데요. 그게 어쩌면 이번 윤 의원의 행태로 또 드러난 거죠.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은 억지 비난이나 내부 총질에 진절머리가 나는데요. 자기 정치와 관종짓으로 당과 대통령 발목만 잡는다면 결국 호남 유권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에 가는 게 더 어울린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현실 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면 정치를 관두는 것도 답이 될 듯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단호함과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법, 국회 증감법 등 12개 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작은 차이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는 골자도 똑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검사 중심형 수사체제는 드디어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고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어 왔습니다. 초과 권력을 향유하며 기득권 카르텔이 정점에 서 있던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는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검찰은 필사적으로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하여 선전선동하며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가 단호함과 속도전으로 검찰이 저항을 처음부터 과감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여전히 검찰 쿠데타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부활시켰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었던 것이죠. 위법적인 시행령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폐지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지만 개별법에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거나 검찰총장만을 고발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항도 빠르게 개정해야 합니다. 검사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등 12개 법률안의 내용 중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잔불이 남아있는 한 산불은 꺼진 것이 아닙니다. 검찰청법 폐지 이후에도 정치검사들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수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라면 별건 수사를 남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거나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명시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경찰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잔불처럼 남아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모든 법에서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지난 검찰개혁 20년 동안 검찰은 정부와 국회의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들어 개혁을 무산시켜왔습니다. 또다시 골든타입을 놓쳐 검찰개혁이 좌초된다면 검찰보다도 검찰에 또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 국정과제인 마지막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권력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아예 정권을 창출하는 괴물로 진화해왔는데요. 이제 그 괴물의 뿌리를 뽑아내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잠시의 머뭇거림 없이 끝장내야 하는데요. 숨 돌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1년은 검찰에게는 황금 같은 저항의 시간이 되고 국민에게는 또다시 개혁이 뒤집힐 수 있는 지옥의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권한을 총동원해 개혁을 무력화하려 총공세를 벌일 텐데요. 시행령 쿠데타, 언론 플레이 표적 수사, 별건 수사까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그 민낯을 확인했는데요. 법으로 2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했는데 시행령 꼼수를 부려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시 소나귀에 쥐었습니다. 국민이 입법으로 통제하면 꼼수로 뒤집고 권력을 제한하면 쿠데타로 탈환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인데요. 이런 괴물 조직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은 당장 폐지해야 하는데요. 개별법에 숨어있는 검사 수사권 조항도 모조리 삭제해야 합니다. 잔불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불길은 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 잔불 하나만 있어도 정권을 흔드는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고 지금처럼 미적됐다가는 또다시 국민이 배신당하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 앞에 명확한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요. 검찰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검찰의 지배를 허용하느냐입니다. 검찰은 단순한 공무원 집단이 아닌데요. 국민이 위임한 적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집단인 검찰당인 거죠. 이런 집단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괴물 대통령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답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고 신속한 검찰 해체, 이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마지막 정부가 되어야 하고 이번에 실패한다면 역사는 우리 모두를 공범으로 기록할 겁니다. 이제 진짜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대에서 검찰의 완벽한 종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현재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두 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 때문에 생긴 논란이고요. 그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요. 네, 그 발언이 있었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 입법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통해서요, 이 두 사안이 어떤 맥락에서 서로 얽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윤준병 의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국 전 대표의 그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고 자료들은 그렇게 지적하네요. 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윤 의원이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더라고요. 뭐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이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한테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면 자체는 괜찮지 않냐. 이런 식이었어요. 아. 다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고요. 근데 이 발언을 두고 자료들 속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좀 날카롭습니다. 궤변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정치인의 발언이라기엔 동네 술자리 잡담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발언 시점, 이걸 자료들이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점이 중요하죠. 조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검찰 쿠데타의 피해자다. 이런 인식이 지지층 내에서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걸 두고 자료에서는 이걸 조국 때리기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사실 확인이 좀 부족한 비판은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담겨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사실 민주당 의원보다는 국힘당의 특정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 아니냐는 평가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일부 자료는 이 문제를 호남 지역의 그 토호 정치 문제랑 연결짓기도 하더라고요. 아, 토호 정치요? 지역 기득권 구조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윤 의원 같은 인물이 계속 공천받고 다선을 하는 반면에 김의겸 의원처럼 좀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는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 이걸 지적하면서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발굴이나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윤 의원의 이런 행동이 혹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인지도 올리려고 하는 거라면 결국엔 당이나 잠재적 대선 후보한테 부담만 주는 거다. 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결국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는 거죠. 네.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아주 강하게 차라리 국힘당 가는 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 정치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랑 그 배경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자료들이 또 중요하게 다루는 큰 문제죠. 바로 검찰 개혁, 이 추진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히 없애는 법안들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그 제공된 자료들 종합해 보면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있는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랑 공소 유지 이것만 전담하는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 공소청이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하고요? 수사는 이제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뭐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기구에서 전담하게 해서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자. 이게 양당의 공통된 목표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목표 시한도 있나요? 네. 추석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들은 이번 개혁 시도의 역사적 의미?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부터 쭉 이어져온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 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끝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때로는 뭐 정권의 사냥개였다. 아니면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검찰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평가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통해서 뭐 표적 수사라든지 아니면 과잉 수사 같은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고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한데 자료들은 이 기간 동안 검찰의 저항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면요.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 이걸 이제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거나 또 특정 인물을 겨냥한 뭐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단호함과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축소했을 때 결국 시행령 변경으로 그 취지가 많이 약화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위법 논란이 있다는 현행 검찰청법 시행령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시행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본시장법을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 개별 법률에 아직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부 남아있거든요. 아, 아직도요? 네, 자료들은 이걸 잠불,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라고 비유해요. 이 잠불 조항들이 남아있는 한 검찰이 이걸 빌미로 계속 수사에 개입하려고 할 거다. 그럼 이 조항들도 다 없애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완전히 삭제해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 이런 곳의 장이 수사를 책임지도록 개별법까지 다 고쳐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개혁은 정말 어려워지고 역사가 이 개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물을 거다. 이런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마지막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야말로 검찰 해체, 완벽한 종식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의 발언 논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건과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큰 시도, 이 두 가지 사안을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엔 좀 달라 보이지만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당 내부의 어떤 노선 갈등이나 구태 정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향한 아주 강한 열망과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상반된 모습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흐름, 그러니까 강력한 개혁 추진 동력이랑 또 때로는 내부에서 불거지는 이런 정치적 갈등 사이의 긴장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점이 앞으로 전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